저번에 투표 진행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 팔자의 타고난 재능과 이 재능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타고난 그런 가능성과 제한성, 한계성,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투표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제 타고났다는 거는 이 사주 팔자, 8글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타고난 것이다. 타고난 복이다. 타고난 가능성이다. 타고난 한계성과 제한성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났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 그 세월 동안에 자기가 습득하거나 가지거나 누릴 수 있다거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운도 그렇긴 한데 세운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많고, 대운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지속되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는 타고난 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운 같은 경우는 시기별 세월의 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분이라는 거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했을 때 그러한 주제 넘지 말아라 뭐 이런 형태의 뜻이 아니고, 어떠한 분야에서 가능성과 제한성, 한계성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타고난 이 8글자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쭉 사용 가능한 것이고, 대운에서 들어온 것들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형태의 가능성, 제한성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물복, 인복, 이성운, 직업운 이런 것들이 타고난 팔자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 대운, 세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좋았다 나빴다 영향을 계속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반학할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것을 타고났는지, 한계성이 많은지, 제한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대운에서 그 타고난 것들을 장점을 더 살려주는지 단점을 더 키우는지 이러한 그 세월의 분, 한계성을, 가능성을 또 나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자체에 없는 오행, 십성, 음양 이런 것들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사주에는 필요가 없어도 운에서 보통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12지지잖아요. 그래서 3 하면은 이게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봄을 뜻하는 글자 30년, 여름을 뜻하는 글자 30년, 가을을 뜻하는 글자 또 30년, 겨울을 뜻하는 글자 또 30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월에서만 좋은 장점들이 많이 들어와줘도 사주가 조금 그 제한성이나 한계성이 많다고 해도 운을 잘 만나면 또 기본 타고난 것보다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달성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주 내에 엄청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운에서 훼손이나 방해나 파괴를 시키고 있으면 그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쟁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데 원래 타고난 가능성보다 제한성이 따르고 계속 방해가 따르고 지속성이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사주 자체 내의 장점, 가능성, 재능 이런 것들을 운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10대, 20대, 30대 때 들어오는지 또 50대, 60대, 70대 때 들어오는지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좋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50대, 60대 때 무모하게 무리해서 뭔가 도전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데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20대, 30대 때 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 장점적인 부분이 아쉽더라도 대운에서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장점과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직업적으로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빠르게 성공하나 늦게 성공하나 말년에 성공하나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누구나 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인생의 기회가 한 3번 온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한 4번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성 같은 경우는 3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연애 기회나 뭐 이성을 만나고 이럴 기회는 4번이 아니라 이건 되게 많겠죠. 그런데 첫 번째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라고 하는 건 처음에 결혼한 상대가 스타트가 되겠죠. 그래서 20대, 30대 때 이성운 같은 경우 분리해버리면은 인생이 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동시에, 또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동시에 나의 어떤 장점을 잘 못 살리게 된다든지, 또 잘 만나면 더 잘 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성운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때를 좀 잘 봐줘야 되고, 직업적인,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20대, 30대 때 조금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40대, 50대 때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련해서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성운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에 부족하게 타고났는지, 이 대운에서 부족하게 타고났는지를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주 자체에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운이 좀 좋으면은 좋은 사람이 유도나 역할이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따를 수 있겠지만, 사주의 이성 배우자 운이 좀 괜찮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20대, 30대 안 좋으면 그때 만난 사람으로부터 망가져 버리기가 쉬운 거죠. 그 40대, 50대까지.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혼을 해버리고 또 상대를 바꾸면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제 애들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운적인 부분은 20대, 30대 때 그러한 부분을 잘 분별을 해서 가능성을, 제한성을 많이 이제 극복하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악인 경우는 이제 사주 자체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하고 20대, 30대 때 운에서도 또 약해버리고 이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40대 때까지 결혼 안 할 수도 없고 30대 때는 늦어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좋은 사람이 잘 유도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이성을 고르는데도 힘이 많이 들고 골라서 유지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기가 쉽고,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성 배우자를 좀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성공 발전, 다른 쪽에서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를 떠나서, 대운을 떠나서 성장 시기의 환경, 부모,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조금 더 잘 풀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환경이나 부모 또는 배우자 이런 형태를 잘못 만나서 좀 덜 풀리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장 시기에 태어났을 때 유년 시절에 운도 좀 잘 봐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환경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냐 북한에서 태어난 거냐에 따라서 사주가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더 불리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복이 많게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좀 더 부족한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둘 다 우리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많고 밀어주고 이런 게 많아버리면 A보다 B가 조금 더 사주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점도 참고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고난 재능과 장점, 그리고 타고난 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성별을 나눠야 되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대적인 배경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이대 한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그 시대에 남자보다 조금 더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어떤 참여나 진출이나 성장, 성공을 하는데 방해가 많이 따랐다는 얘기죠. 결혼을 하면서 애 낳고 키우면서 여성분들이 기본 거기에 시간을 묶여 있을 수 있다는 변수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남녀를 나누는 이유 같은 경우는 남자는 양의 속성이 되고 여성은 음의 속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글자라고 해도, 같은 오행이라고 해도 더 유리하게 남자가 쓸 수가 있고, 남자가 더 불리하게 쓸 수가 있고, 여성분들도 더 유리하게 쓸 수 있고 더 불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행 전에 음양을 무조건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행을 보고 그 다음에 십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속성을 파고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재능과 가능성, 제한성을 알아가 보시면 되는데,
한 순서를 이 사주팔자 8글자 먼저 해석을 해주고, 지금 내가 놓여있는 그 대운에서 한계성, 제한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할 것은 음양이에요. 그리고 오행.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여성분인데 사주 자체에 음이 많이 놓여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은 음에 속하기 때문에 이 음을 만났을 경우에 음양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뭔가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잘 안 돌아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으니까 이게 봄으로 갔다 여름으로 갔다 가을로 갔다 또 겨울로 갔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름이 아니고 겨울의 속성이고 또 사주팔자에도 또 겨울이 되면은 겨울과 겨울이 만났기 때문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이 잘 안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 사주 자체에 음이 많이 놓여있게 되면은 인생이 팍팍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복 환경적 여건의 제한성, 이런 것들이 잘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적으로 음양을 나눌 때는 수행과 금행이 기본 또 음에 해당이 되죠. 왜냐면 이게 가을 겨울의 속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성분들이 사주나에 많이 들어왔을 때 인복적인 이성적인 사회활동, 인간관계에서 협조가 많이 부족하고 자기가 희생봉사 이런 형태의 상황이 잘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배신이 잘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에 속한다는 얘기죠. 여름과 겨울 중에서 여름에 속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 또 여름을 만나버리게 되면은 겨울이 없으니까 이게 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잘 안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생이 팍팍해지면서 고생이 많이 따를 수 있는 거죠. 꼭 이것 때문에 성공을 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적 직업적으로 성공을 나누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한다, 고생을 덜 한다, 쉽게 간다, 쉽게 못 간다, 이런 형태로 보는데, 이거는 성공을 꼭 못한다, 꼭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성공으로 가다가 꼬꾸라져 버리기 쉬운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남자는 이 음양적인 논리로 사주 자체에 양기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복과 환경적인 덕이 부족하고 직업적으로 사회 활동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번영 성공을 하는데 많은 그런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화가 또 사주에 많이 들어오면, 목화가 봄,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양기운으로 봐가지고 이성, 배우자, 그리고 인복, 사회활동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많이 떨어지고 희생 봉사할 일이 많이 생기면서 때로는 자기가 배신, 배반도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이 음양 오행 쪽으로 불리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쉽게 극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극복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중심이 강하시는 분들, 신강하신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 돌파해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약하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멘탈적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밀고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신강하신 분들이. 그래서 사주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사주에 금이랑 수가 많죠. 수가 3개, 그리고 금이 2개. 그러니까 8글자 중에 전반적으로 음이 강하다, 오행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지지에도 신금, 자수, 그리고 유금, 이러니까 삼합적으로도 음이 3개, 그리고 양이 하나, 이렇게 되죠. 횟수가 양에 속하죠. 오행 쪽으로는 음이지만. 그래서 이런 구조의 남성분이라면은 남자는 양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러한 음기를 많이 부여받고 태어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음양의 짝을 이루면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음양 조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화롭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순탄하고 무탈하기 쉽다, 생존하는데 유리한 게 많이 있다, 이런 형태로 반응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일단 타고난 분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대운의 분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양기운, 목화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삼합적으로도 이게 또 양기에 해당이 되죠, 일목이. 그러니까 이때는 대운의 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 세월에는 좀 덜 따르게, 부족하게 따르게 되는 그러한
시기로 분별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일이 직업적으로 발전이 전혀 안 되고 돈이 전혀 안 벌리고 이렇게 풀이는 하시면 안 되고, 환경적인 협조와 인복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쉽고 자기가 고생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보는데, 기본 타고난 것이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70%, 대운이 30% 이런 식으로 본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타고난 베이스의 장점이 타고난 그런 가능성과 제한성, 한계성이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봐주고,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흔들리는, 힘들고 고생하는 세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여성분들이라면 사주 자체에 어떤 직업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복은 많이 있겠지만 음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직업을 달성하는데 환경적인 협조가 부족하고, 때로는 배신이나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이 많이 당할 수가 있고, 이런 현상이 따르기 쉬운 형태구나. 근데 이런 양기가 많이 부여되는 그런 대운 시기, 세월을 만나게 되면 이 시기에는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협조해 주려고 하고, 남자도 조금 더 괜찮고 쓸만한 형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20대 대운이 아니고 또 30대 대운이 아니고 40대 때 들어왔다. 그러면은 골 때려지는 거죠. 이때까지 결혼 안 할 수도 없고, 그 전 대운은 뭐 축대운이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30대가 되겠죠. 여기가 40대가 되면은. 다음으로 이제 여성분 사주에 이렇게 목이 많이 들어와 있죠. 목이 3개, 그리고 화는 하나. 8글자에 일단 목화가 전반적으로 반 이상을 들어왔어요. 양기가 많이 많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비등비등한 형태고, 토행 같은 경우는 음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양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중립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은 목화가 절반밖에 차지를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오행 음양적으로는 양기가 음기보다 더 많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삼합적으로 음양을 나누자면 우화도 양이고 인목도 양이고 묘목도 양이죠. 그러니까 3양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진토 같은 경우는 신자진으로 운동을 하면서 또 일음이 되죠. 그러니까 양이 더 많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긍정적인 게 많이, 양기가 많이 들어와 버리시면은 여성분들이 타고날 때부터 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존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순탄무탈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안 생기고, 생겼을 때 해결이 잘 되고 도와주는 형태도 많고,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리하겠죠. 인생을 살아가고 조금 더 쉽게 자기의 어떤 뜻을 펼치고 자기의 어떤 성과를 내고 성공 발전하는데 많이 유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다 성공 발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이 양이 많이 들어왔다고. 왜냐면은 이런 형태는 열정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독해지고 열정을 막 그렇게 가지지 않아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생존하는데, 수탄무탄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행적으로 보면 이게 또 수, 금 돼가지고 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신금 같은 경우는 신자진으로 음으로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음의 대운에 걸려있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에는 이렇게 뭔가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가 살짝 이렇게 되는 시기인 거죠. 또는 이렇게 되는 형태를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운세를 많이 보겠죠. 뭔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바람이 쇠하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시기가 만약에 20대, 30대 때 걸린다. 그러면 이 시기에 남자를 잘못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좋은데 이 시기에 그 대운이라는 부운에 걸려가지고 제한성이 따르면서 원래 타고난 것보다 남자를 덜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운이 좋아지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남자를 바꾼다든지 어쩐다든지. 바꾸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라도 좀 잘해주는 뭔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음대운을 만나면 모든 게 다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한성과 한계성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방해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돌파해야 되는 과정이 많다, 장애물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남자도 다 이상한 애들만 걸리고 일도 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방해가 많이 따른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음기가 강하고 금수 기운이 많은 사주, 그리고 대운에서도 음기가 강하고 금수 기운이 많은 이런 형태에 놓이면은 환경, 사람, 남자 관련해서 희생 봉사를 줄이고 독하게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성장 발전에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찾는 게 좀 더 인생의 만족도나 풍족도 이런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 자체에 목화가 많이 있고 또 삼합적으로 양기가 또 많이 놓여 있으면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성 배우자 형태의 희생과 봉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희생하고 바라고 이러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행복과 즐거움, 자기 만족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거나 찾거나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음양, 오행 쪽으로 조금 나눠본 거고요. 이제 직업, 재능 이런 쪽에서 알아보려면은 기타 신살도 넣어야 되고 12신살도 넣어야 되고 뭐 12홍성도 넣어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지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십성적으로만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다 그러면은 사주 내에 비견 겁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인성과 관성만 놓여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 내에는 식상, 식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재성, 정제, 편제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이 재성 관련해서랑 식상 관련된 직업이 잘 맞지 않다, 잘 안 된다. 제한성이 따르는 게 그 사주의 타고난 분, 한계성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게 제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쪽에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보면은 이 인성적인 부분과 관성적인 부분에서 가능성이 많다. 제약이 들따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관성에 해당되는 거는 취업 취직이 잘 된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이런 형태 그리고 또는 기관과 조직, 국가 형태의 인허가, 협력, 협업 이런 것들 또는 큰 조직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사주 자체에 타고난 그런 인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많이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타고난 그런 가능성을 안 쫓고 만약에 대운에서 이러한 식상과 재성이 들어온다. 상관과 정직. 운에 대한 그러한 분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 자체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운에서 이걸 만나니까 잠시 이게 또 좋아 보인다든지 관심이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방향이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또 10대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사주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주 자체에 있는 걸 안 보고 요거를 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그 분을 더 밀고 나가는 게 유리한데 대운에서는 또 다른 걸 밀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타고난 거를 성장 발전시켜주는 운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형태의 운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성 사주라고 본다면 사주 자체에 식상과 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되고 식상, 상관 같은 경우는 금생수 해가지고 재성을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지속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데 이 여자도 없고 그런 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직업, 직장은 되게 좋은데 여자는 좀 잘 안정이 안 돼 있다든지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러기가 쉬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자체의 가능성을 찾는 것보다 제한성, 한계성을 먼저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무자를 먼저 찾으면 되는 거죠. 없는 거에 대한 그런 제한성, 한계성의 내 팔자의 분은 뭔지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운에서 이렇게 금생수가 잘 되면서 또 음대운에 걸린다. 그러면은 이때는 괜찮은 형태의 이성이나 또 가정 안정 지속성에 원래 불리하지만 이때만큼은 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성이 많이 제한성이 있지만 대운에서는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세월의 분에서는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구조를 보면 사주 자체에 상관과 식신이 있죠. 그러니까 식상이 있고 정제, 편제, 재성이 있다. 근데 이게 무토일간이 관성과 인성이 목과 화가 되는데 사주 자체에 목과 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인성에 대한 한계성, 편인 그리고 관성, 편관, 정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가 힘들다. 써먹는데 제한성과 한계성과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런 것이 또 타고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기본 어떤 관성에 소속된 그리고 공부 학업에 관련된 이런 지속성이 좀 떨어지기가 쉬운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인성이 없다고 다 공부를 못하진 않아요. 여기는 뭐 문창기인도 있고 식상이 발달돼 있으면 기본 어떤 언어적, 어학적, 순발력, 습득 활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런 직장 조직 생활과 그런 학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데 제약이 많고 관심도 잘 안 가고 이런 형태로 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도 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주면 이때 관심과 습득이 좀 가능한 세월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운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이 또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직업 직장적인 부분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사주 자체에 있는 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대운은 그 시기, 그 세월 동안에 잠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길게 보자면 10년이 잠시는 아니지만 평생으로 보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상업, 프리랜서, 자유로운 환경,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리더가 돼서 조직 직장 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찾아가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잘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많이 번영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재성으로 정제로 가능한 그런 상업 사업은 뭔지, 상간으로 상업 사업은 또 가능한 게 뭔지, 편제로 가능한 건 또 뭔지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타고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장점을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에 남자를 뜻하는 관성, 이게 직장도 되지만 여성분들 남자도 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이 없다. 인성은 관성이 일간을 생해주는 그러한 생명력 공급을 해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木생화, 화생토 이런 형태로 나를 유지시키고 지속시켜주고 연속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남자의 어떤 손길, 흔적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남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을 살아가면 남자가 없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식상에 놓여 있으면 이게 이제 인간적인 그런 매력도 될 수가 있고 이성적인 그런 성적인 매력, 연애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남자는 이상하게 정착 안정이나 지속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불리한 형태로 가기 쉽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한성과 한계성에 타고난 이성 배우자 관련해서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 배우자 관련해서 역할의 한계성이나 또 관계 유지하는데 오류가 많이 뜰 수 있다. 남자가 부재중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있어도 없는 것 같을 수가 있다. 그래도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 시기 20대에 30대 때 관성 인성이 들어오거나 또 세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연애 안정 정착이나 또는 결혼 유도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세월의 분에서는 가능성이 좀 높고 제한성 한계성은 적고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는 거는 세월의 분이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없는 거는 항상 지속 연속성이 없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재능과 장점 이런 것들은 기본 이 사주 자체에 있는 이런 십성적인 특징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자 하나하나를 또 찾아서 그 글자의 장점과 특징을 알아가 보시면 자기 그게 재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이고. 그래서 그거를 잘 살리면 타고난 자기의 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생의 번영 발전이 따르기에 많이 유리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 팔자에 타고난 것 이것을 써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대운에 의해서 그런 방해나 훼손, 풍파는 따를 수는 있다. 누구나 다. 결국에는 순리대로 살면 그래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없는 거를 억지로 채우려고 한다거나 욕심을 내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순리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